동명여고 1학년 설명이고요. 융합, 분석, 함께 도전하는 동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명여고 영어 내신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릴 건데, 드린 자료 중에 내신 분석 리포트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요거랑 요 1페이지만 같이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한 페이지를 딱 넘겨보시면 3페이지 보이시죠? 그래서 범위를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1학기 중간고사가 작년 기준 5월 1일에 목요일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5월 첫째 주는 다 무조건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서가요, 2가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1가만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2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는데 보통은 1~2개거든요. 근데 2가씩 꼬박꼬박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의고사가 들어가요. 네, 모의고사 보니까 학생들 여기 몇 년도 거라고 써 있어요? 예, 2024년이라고 써 있죠? 그쵸? 그러니까 2024년 3월 모의고사니까 올해로 따지면 예상컨대 2025년 3월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18번부터 40번까지가 들어갑니다. 듣기를 빼고 독해 유형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듣기가 들어가는 게 좀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간기말고사에 학교 내신에서 듣기를 포함하는 학교가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는 듣기 교재를 이렇게 딱 하나 결정을 해놓고 1년 내내 동안 4분의 1로 쪼개서 그게 다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가부터 8강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겁나 많아요. 이게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듣기 교재가 올해에도 이걸 할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듣기에 대한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좀 바쁘게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자, 그리고 능률복화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시중 단어집이죠. 요것이 딱 꽂혀갖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1년 내내 동안 이렇게 12강씩 쪼개서 중간기말, 2학기에도 중간기말에 이렇게 단어집이 들어가죠. 우리 중학교 때랑 비교해보니까 어떠세요? 범위가 좀 다채롭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듣기에다가 단어에다가 교과서에다가 모의고사에다가. 그런데요, 딱 전형적이에요. 사실 듣기가 들어가는 것 빼고는 살짝 전형적이다. 그러니까 양으로 따졌을 때 이 정도가 들어가는 시험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서술형이 안 들어가네. 서술형이 안 들어가요. 그래갖고 객관식으로만 33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죠. 대신에 이제 수행평가가 그 역할들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특징 중에 하나로 밑에 탑3를 보시니까요. 1. 듣기 문제는 범위가 많고 내신 유형으로 변형되기에 세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 스크립트가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 스크립트를 약간 독해 공부하듯이 좀 빽빽하게 반복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듣기 음원이 잘려서 나오기도 하고 그대로 나오기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당연히 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지를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예측을 해서 훈련을 하는 듣기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미 독해처럼 그 스크립트 내용을 예측을 하고 듣는 거랑 그냥 나는 영어를 그래도 잘 듣는 편이야. 그래서 그날의 뭐 약간 컨디션에 의존하는 거랑은 대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크립트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양이 좀 많잖아요. 지금 8강까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좀 노가다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수능형 기본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동양여고 시험은 수능 필수 유형을 기반으로 출제되기에 수능형 기본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다른 학교보다 쉽네 어쩌네 그러는데 저 객관적으로 예일여고보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다양한 걸 물어보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유형을 우리 학교 내신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가 어디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정확하게 캐치 못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어떻게 맞춰요? 다음 두 단어의 관계가 다른 것을 고르시오. 다음 지문을 통해서 질문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겁나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유 이런 시험 문제가 어디 있어? 아 문제가 이상해. 그렇게 불만을 하거나 불평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그 특징이니까 나는 지금부터 싹티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를 하면 되지. 그쵸? 근데 이게
쉬프트가 잘 안 된다고요. 이렇게 전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해요. 안 그랬다가는 물어보는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엉뚱한 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진 유형이 아니라 다 골고루 내요. 빈칸, 어법, 어휘, 사실일치, 불일치, 요약문 이런 걸 굉장히 골고루 내는 학교다 보니까 사실은 기본기가 없으면은 좀 이게 다 수렴되기가 힘들긴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기본 어휘를 넘어 확장 어휘까지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휘도요. 능률복화 수능 완성이라는 거는 보통 예비고일 과정에서는 능률복화 어원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1학년 과정에서는 능률복화 어원편을 많이들 학교에서도 측정을 하는데 수능 완성은 그거보다 한 레벨 위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 교재 한 권이어도 어지간치 이 커버가 되는 교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보다는 모르고 있는 단어가 더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기출되는 어휘 보면은 뭐야 이런 단어 난 전혀 몰랐는데 이런 어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휘를 가지고 그 시중 단어집이라는 게 표제어가 딱 있고 옆에 이제 1번 뜻, 2번 뜻, 3번 뜻 뜻이 다양하니까 그리고 옆에 유의어, 반의어, 밑에 예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어의 뜻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유반이어를 외워야 돼요. 그리고 예문이 고스란히 내기도 하고 완전히 창조적인 예문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게 적합한지 여부를 문장을 새롭게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뜻 하나 이렇게 외워갖고는 안 되겠죠. 이 문장 안에서 이 단어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벗어나거나 비문이 되거나 튀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어적으로 이게 자연스러운지 여부를 용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단어 외우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벌써 듣기하고 단어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는 비교적 뭐 그렇게 막 어렵거나 희한하게 내거나 그렇진 않은데 일단 일치, 어법, 어휘, 빈칸 유형이 고르게 출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어법적으로 뭐 틀린 것의 개수를 찾아라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아무튼 틀린 것의 개수를 찾으라는 얘기는 그게 틀린 것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틀린 것이 뭐 어딘지를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모의고사는 매 시험마다 모의고사 한 회분이 범위로 측정이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제 빈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문 완성 그리고 순서 배열, 제목, 어휘 이렇게 이제 출제가 쭉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듣기는 아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략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간고사부터 한 장 더 넘겨보시면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와 2학기 기말고사까지가 있는데요. 지금 8페이지를 보시면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듣기 문항이 6개가 처음 시작부터 딱 시작이 되니까 듣기 음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가 당연히 다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불일치, 표, 마지막 응답이 될 수 없는 것, 일치하는 것, 금액, 불일치, 한글, 금액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금액 문제, 계산 문제가 듣기에서는 조금 까탈스러운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의 유형도 이렇게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고요. 단어 시험은 아까 능률복화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7번부터 12번까지가 좌르르르륵 나오고 모의고사와 교과서는 이렇게 퐁당당 퐁퐁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문제를 내는 저런 유형입니다.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1페이지를 좀 보시면은 11페이지가 뭐냐면은 이제 모의 내신이라고 해서 내일이 영어 시험이 밀리면 오늘 여러분들은 학원에 오셔가지고 동명여고 시험지와 가장 유사한 어느 게 진품 가품인지를 확인이 좀 불가능한 그 정도의 시험지 폰트, 글씨체, 배치 이것까지 동일한 구성의 시험지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듣기부터 시작돼서 6번까지가 아까 듣기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글씨가 조금 작아서 어머니도 보시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근데 애초에 그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것까지를 연습을 해야 되니까 사실 대비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자료를 되게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아주 다채롭게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어떤 문제가 나올 줄 모르니까. 그리고 7번부터는 이제 아까 어휘가 나왔잖아요. 근데 어휘는 7번 보세요.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그러니까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지금 반이어 관계로 돼 있는데 단어 구성 보시면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그렇게 쉬운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7번 보시면 보기에 단어가 4개가 있는데 밑에 예문이 5개가 있어요. 보기에는 단어 4개가 있고 문제에는 5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보기에 없는 것은 와 이런 거 진짜 이런 게 세상에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이. 그러니까 여기 1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컴뱃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5번에는 뭐 예를 들어 바이패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집어넣어 봤더니 이 문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가 들어가도 말이 안 되는데 이걸 골라야 돼요. 근데 보기에 나온 단어들 어떠세요 학생들? supervise는 어렵진 않아. gratify는 약간 어려울 수 있나? combat은 안 어려운데 bypass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능률복화의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의 난도가 어원편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수능의 마지막 파이널까지를 생각한 단어집이기 때문에 고3 단어까지를 다 수렴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좀 있죠. 단어 같은 경우들도. 이런 기조로 출제가 되고요. 12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밑줄진 부분 중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의 개수는 이런 식이에요. 어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고 암기하고 반복했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본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뭐 12페이지부터는요. 저희 학원에서 이제 1년 내내 동안 대비를 했을 때 실제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혹은 모의 내신 중에 실제 문제와 적중했던 사례들을 쭉 이렇게 끝도 없이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텐데요. 이 중에 한 페이지 정도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바빠요. 교사가 강사가 이거를 대비를 하는 방법이 너무 다채로워서 14페이지를 좀 보시면 14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저렇게 단어 시험을 저희가 막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매 시간마다 올 때마다 봐야 돼요. 단어를. 그리고 한 번 도는 게 아니라 2번 이상 돌려야 되니까. 그럼 저걸 시험 보고 반복을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야 되니까 이런 자료도 따로 만들어야 되지 뭐 듣기 자료도 따로 만들어야 되지 또 어법적으로 틀린 것 개수를 고르는 문제까지 만들어야 되지.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틀린 것의 개수를 고르는 식으로 훈련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쵸? 틀린 것을 정확하게 잡아서 맞게 고쳐서 꼼꼼하게 해야 그 다음에 틀린 걸 고르니까 개수를. 그러니까 좀 손이 많이 가는 시험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변별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험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의 설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런 시험이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준비가 처음부터 빡세게 좀 들어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고구마 10개 느낌? 야,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고 두 번째 학교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명여고는 이제 자율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전 프로젝트에 모두가 다 참여하셔야 돼요. 모두가 다. 자기주도성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도전 프로젝트는 스스로가 뭐 과목적 목표가 됐든 활동에 대한 목표가 됐든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과정들을 기록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율활동이라는 말답게 모두에게 열려있고 모두가 참여하는 거지 특정 학생만 참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교복 입은 예술가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뭐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단편 영화를 제작해서 나는 감독, 나는 시나리오, 나는 배우 해서 협업 활동을 보여주는 활동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중물 행사라고 해서요. 이름이 조금 뭐 학교랑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바뀌기도 했는데 친구들한테 책을 소개하는 이유를 작성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명에 굉장히 전통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도전 프로젝트라든가 마중물 행사 같은 게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쌀이제라고 하는 뭐 축제도 있고 이렇게 고전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체로 다 보시면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끔 단계별 목표 성취 그리고 협업 그리고 독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문학 책을 선정해서 내가 왜 친구들한테 그 책을 소개하는지
그런 메모장 같은 것들을 남겨서 기록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과목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 또 통사, 통과해서 약간 두 개 과목의 융합 이런 식으로 소개를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좀 준비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소개하는 문구들을 미리 정리를 해볼 수 있잖아요. 몇 개 책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율활동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도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해요. 기억에 남는 학교 활동과 경험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요. 사실 나중에 이제 원서 쓰고 면접을 볼 때 입학사정관께서 학생한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단골 질문이죠. 자네는 동명여고에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과 경험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걸 질문한단 말이에요. 왜죠? 생기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저는 동명여고에 재학 당시 1학년 때 도전 프로젝트, 2학년 때 다른 또 도전 프로젝트를 참여했다. 도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을 했고 그 과정을 증명을 해가는, 그래서 결국 자기주도성을 입증해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지금 도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입이 마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의 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마지막 결과물을 지켜봤으니까요. 자, 그래서 한 학기 또는 1년간 꾸준하게 실천을 할 수 있고요. 핵심 가치는 당연히 결과보다는 과정의 성장, 또 문제가 나타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 이런 내용들을 기재하게 돼 있고, 이 얘기는 이렇게 활동만 하고 당연히 끝이 아니라 생기부에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할 수 있게끔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도전 프로젝트에 오늘 학생들 많이 오셨는데요. 꼭 참석하셔야 돼요. 도전 프로젝트 뭐가 됐든 도전하셔야 돼요. 그게 교과 과목일 수도 있고 활동일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탐구 영역의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습과 직접인 탐구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생활 습관이나 성장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운동 루틴이 될 수도 있고요. 책 읽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로와 재능, 자, 그리고 공동체나 봉사활동, 그게 뭐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과목에 대한 도전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첫 번째로는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와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실행, 기록하고, 그리고 최종 보고서 제출하고 발표 및 공유를 하게 되죠. 스토리까지. 그래서 이거를 발표하는 게 이제 전교 학생들 다 있는데 발표를 하는 그런 어떤 행사들이 있는 거예요. 자, 중요성은 대입 전략에서 당연히 입사만 해봤을 때 되게 의미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 중에 아이들이 도전을 하고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생기부는 나만의 고유한 활동이 들어가서 굉장히 차별화된 자기만의 생기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과 힘들었던 경험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면접관이 굉장히 질문을 할 수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유도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거? 네. 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아리가 진짜 많아요. 동명여고 동아리가 너무 많고 60개가 넘는 동아리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유명 동아리 중에 하나가 교지신문반이에요. 그래서 교지신문반, 모의법정, 융합실험 추천 이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동아리 활동은 개인 학생의 역량을 보여주는 영역이 아니죠. 그럴 거면 개인 활동하라고 그러지 누가 동아리를 하라고 그러냐. 동아리 활동이라는 건 당연히 혼자가 아닌 우리가 만든 결과물을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땐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이런 역량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돋보이고 이런 거는 잘할 수 있는데 비교적 같이 만들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왜냐면 거긴 꼭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가 그런 거예요. 가족이라고 뭐 다 마음에 듭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이런 것처럼 동아리 활동에서는 그 정말 뭐 같은 상황에서도 협력하고 타협하고 갈등을 해소했던 이 과정들이 들어가는 게 너무나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누가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누구는 역할을 더 과도하게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다 보겠다는 겁니다. 자, 사회현상을 기반으로 해서 독서를 하고, 독서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다지는 역할까지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출산이라든가 AI 혹은 지구환경, 또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좀 관세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문제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같이 엮어서 동아리의 활동들을 같이 기록을 해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교지신문반,
막 모여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또 모의법정. 모의법정은 진짜 오래됐어요. 이거는 진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우수한 학생들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융합 실험, 탐구와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어서 진로 활동인데요. 진로 활동은 진로 포트폴리오를 학년마다 작성을 해요. 이거 되게 좋지 않습니까? 모든 학교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진로 포트폴리오, 2학년 진로 포트폴리오를 학생이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다양한 진로 활동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 중요한 거는 1학년 때는 절대로 자신의 전공이라든가 학과,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그런 색깔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이런 각계의 대학들에서 공지와 공문들과 대학 입학 가이드북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잘 오해하시니까 1학년 때부터 그렇게 막 전공뽕을 겁나 거기다가 막 자율활동에다가 뭐 의대 어쩌고저쩌고 뭐 약대 어쩌고저쩌고 생명공학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1학년 때는. 1학년 때는 흥미, 관심 가네, 궁금하네, 질문이 자꾸 생기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활동과 탐구 보고서가 들어가는 게 맞고 그리고 전공 검색과 특강 참여 같은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진행을 하니까 이런 부분 참여하시면 되고요. 진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학년별 진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되는 의도를 이해하시면 1학년 때는 뭐 1학년에 걸맞는 알맞은 색깔로 넣으시고 2학년, 3학년 때도 이제 좀 더 선택 과목들이 생기니까 그때는 그거에 맞는 진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예를 들면요. 1학년 때는 미디어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우리 이동명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끼치는가? 대한민국에서 2026년도에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2학년에 올라가니까 동명여고라고 하는 그 학교와 예를 들어 은평구 그리고 그 인근에 끼치는 지역사회의 언론까지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3학년이 됐을 때에는 그런데 이거 언론에 대한 영향력 혹은 언론 매체에 대한 어떤 뭐 영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정책하고 상당히 관련이 돼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살짝 더 약간 더 딥하게 또 구체적으로 주제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에 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좀 애둘렀다가 스페시픽, 좀 더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3년간의 여정을 통해서 완성된 나라고 하는 진로 포트폴리오가 작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되게 잘할 자신이 있는 학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다 손을 봐주시고 아버님이 가이드를 해주시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애는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신도 공부해야죠. 모의고사도 공부해야죠.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 뭐 활동하라 그러죠. 동아리 활동하라 그러죠. 또 성적은 맘대로 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과 해야 될 것들이 쫙 있을 때 구슬이 서말이어도 진짜 꿰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꿰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솔루션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매칭을 시켜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페이지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마를 드신 것 같지만 잠시 뒤 김칫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칫국 너무 올드하다. 사이다도 아니고. 네. 자, 과 세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 세특이죠. 1학년 가면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라는 공통 과목들을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시험을 봅니다. 각각의 과목마다 교과 세특이라고 하는 것을 각 담당 선생님께서 써주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해당 교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명의 특징을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동명의 꽃이 뭐냐면 학술제예요. 학술제. 이 학술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동명여고에서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학생이라면 학술제를 딛지 않고는 못 가요. 그러니까 생기부랑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내신만 이빠이 좋고 1.16이 나온다 할지라도 학술제를 동명해서 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학을 못 갑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꽃 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죠. 도전 프로젝트와 학술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책 읽는 마중물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을 아주 100% 다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난 첫 번째는요. 과세특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때 쓸데없이 진로하고 억지로 연결하지 마세요. 과세특이라는 거는 영어는 영어과 세특, 수학은 수학과의 세특이고 국어는 국어과의 세특이니까 결국 이거잖아요. 영어를 갖다가 얘가 이 영어라는 교과목의 본질을 어떻게 학습하고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지 영어를 통해서 네가 생명공학을 좋아하는지는 안물안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너무나 의욕이 과다한 나머지 이걸 자꾸 엮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동명이렇게 과하진 않지만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억지로 연결하는 거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꼭 하세요. 쭈삣쭈삣 약간 어색하고 약간 그럴 수 있지만요.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한 학생이 있잖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특히 학기 초부터. 근데 그게 시들해지는 게 아니라 1학기 내내 동안 애가 수업만 끝났다 그러면은 책 들고 계속 와버려? 그리고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뭐 별것도 아니야 또. 근데 다음번에 와서 또 질문하고 다음번에도 와서 또 질문하고 뭐 선생님 표정이 약간 별로야. 그래도 나는 한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애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담당하는 학생이 몇백 명이 있잖아요. 근데 매 시간마다 와서 쉬는 시간에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걸 왜 물어보냐. 이거 GPT가 더 빠르게 가르쳐 줄 텐데.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얼굴을 보고 질문을 하고 이걸 갖고서 막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안 해줘요? 근데 매번 해요. 너무 예쁜 거죠. 귀엽잖아요. 너무 그 과정이랑 그 과정이 태도가 너무 귀엽잖아요. 고1인데 잘해보겠다고 막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반드시 좀 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자, 그리고 해당 교과목에서 관심 분야에 대한 독서 활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독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현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해야 되고 동명학술제에 연결해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학술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도 하고 굉장히 큰 행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100%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차별화된 교과 세특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동명여고 학생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친구들은 아닙니다만 보통은 친구들이 좀 얌전하고 이렇게 나대는 성격이 아닌 아이들이 좀 있어요. 더 많아요, 보면. 그래갖고 다른 학교랑 비교해보면 좀 너무 착한 거지. 근데 착한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지금 동명 안에서 이런 활동들이 있고 활용하고 질문 피드백 받고 해서 대학을 가자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잖아요, 학생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판이 벌려져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셔야만 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 저희 재학생 중에서도 성적권은 너무 좋아요. 성적권은 뭐 유감이 없어요. 근데 도전 프로젝트도 안 해. 학술제도 안 해. 안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이렇게 코치를 해주셨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왜냐면은 내신을 그렇게까지 끌어올릴 때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진짜 피똥 쌌는데 결국 그 내신을 가지고 생기부가 이렇게 안 꽂혀 있으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여러분. 1.16인데 뭐 가천대 갈 일 있습니까? 1.16까지 뭐하러 맞췄어요, 그렇게 할 거면. 이거 없으면 이제 대학에서 안 뽑아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학년별 진로 포트폴리오도 만들죠. 또 도전 프로젝트도 있죠. 그리고 과목별로 융합된 독서 프로그램 마중물도 있죠. 그리고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제까지 있잖아요. 동아리도 장난 아니거든요. 누가 우리 동명한테 생기부 별로라고 그랬어. 이거 진짜 서로 뭔가 티키타카가 맞아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더 달려간다기보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미 고전적으로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 있잖아요. 행정학과 갔다는 학생. 한양대학교에서는 사실상 특목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종 전형으로 보통 열어놓은 전형인데 동명여고 선배가 그걸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부로 사실상 이게 저력이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인지하시는 게 팩트라는 말씀을 거듭드리고 싶습니다. 자, 과세특 보셨고요. 자, 그러면 동명여고에서 세특을 정말 잘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은
나는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내 내용이 안 들어갔어. 선생님이 잘 안 써주셨어.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의뢰 있어요. 다른 학교도 다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그런 학교도 있고 다 케바케예요. 이 페이지는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8개 설명회를 제가 준비하면서 동명여고에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친구가 수업 태도가 조금 부족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너무 안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학교 행사에 있어서 참여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마감 날짜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놓쳤다든가 공부 잘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면 무슨 수를 어떻게 써줘요? 참여도 안 했는데 프로그램은 다 열려있고 수업 태도 너무 중요하고 수익평가 탐구 보고서가 있으면은 정확하게 목차 딱 쓰고 주제 쓰고 연구 내용 결론 이렇게 써서 교과서 특 잘 쓰는 방법들을 좀 훈련해야 되는데 일단 예를 들면 리로스쿨에 5월 19일 금요일까지 한글 파일로 제출하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탐구보고서의 주제를 무엇으로 정했고 왜 그것을 주제로 정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동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딱 쓰고 이론적 배경은 뭐고 나만의 탐구 방법은 무엇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결과 및 토의사항과 결론 및 재원과 마지막에 참고 문헌 책이랑 논문까지 이렇게 해서 딱 써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써주세요. 그거를 야 선생님이 쓰는 건데 에바야 내가 쓰는 건데 네가 뭐라고 뭐 넣네 안 넣네 해. 이거는 마지막에 여러분이 받게 되는 뭔가 왜곡돼 그 중간에 뭐가 있었겠지 그랬으면 괜히 그렇게 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동명여고 생기부 굉장히 풍성하게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동명여고의 학술제 아까 꽃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4월 달에 신청을 받아요. 얼마 안 남았네. 지금 2월인데 그쵸? 3월에 입학하고 중간고사 대비를 한참 하고 있는 그 과정에 4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4월에 예선을 해요. 그리고 9월 달에 본선을 하고 10월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표가 이제 전교생들 다 강당에 뭐 모여다가 이렇게 다 있는 데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참가 방식은 팀 프로젝트를 보통 해요. 그래서 두 명에서 4명 정도가 한 팀이 되고 개인 탐구도 가능하긴 한데 대체로 이렇게 2명에서 4명 정도의 팀을 이루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핵심 키워드는 융합입니다. 융합. 그러니까 뭐가 융합이냐면 문과 과목과 이과 과목의 융합. 예를 들면 통합 사회와 예를 들어서 뭐 국어의 융합, 수학과 통합 과학의 융합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죠.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겁니다. 과학과 윤리를 융합한다던가 역사와 기술을 융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를 잡을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설계를 짜야지 예선에서 붙을 수 있겠죠. 그쵸? 화이팅!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같이 주제를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진행 과정은 주제를 선정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탐구 및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터도 자기들이 막 만들고 그리고 발표 자료도 PPT도 포스터 이런 거 다 시각화해서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학술 발표회가 10월에 짜자잔 나오게 되면 발표하고 그 중에 질문 나오면 질의응답도 받고 또 답변을 잘하게 되면 그 답변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생기부에 기재가 될 수가 있겠죠. 끼가 나요. 저 지금 예일여고 설명회도 했고요. 그리고 선정고등학교도 했거든요. 토요일부터 쭉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학교 없어요. 지금 학술제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주인공이 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진행을 했던 아주 의미 있는 어떤 추억의 한 편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생기부에 기재하려고 한 거니까 이런 내용들은 탐구 역량으로 당연히 평가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대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자, 그래서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도 저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참여했던 사실과 구체적인 주제와 본인의 역할까지 기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특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저걸 학술제를 하는 바람에 자율활동과 진로활동과 교과 세트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요소를 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 개념의 활용을 사회 분석을 해서 해당 과목 선생님한테 정성적인 기재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안 할 이유가 뭐 하나라도 있나요?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학술제의 성공 전략은 깊이 있는 탐구, 융합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그리고 이거 예선이 있어서 본선까지 이렇게 발표가 되잖아요. 저희가 코칭해준 팀이 항상 입선을 하고 당연히 은상도 받고 금상도 받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걸 활용을 안 해서 뭐 문제인 거지. 재학생 중에 이걸 해가지고 상 못 받은 애는 없어요. 학교마다 저런 프로그램이 있긴 하거든요. 뭐 도전 프로젝트며 뭐 무슨 프로젝트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어찌됐건 저희가 대신 뭘 대필해서 써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짜치는 상황이 아니라 아이가 주제를 선정할 때 같이 논의자가 돼주겠다는 거예요. 가이드를 잡아주겠다는 거고 의도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니까 당연히 입상을 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 성취감도 생기고 나 뭐 좀 되네? 내신만 잘하면 이게 투트랙 잘 가고 있는 거 맞지?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딸내미가. 이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돼서 이제 써여진 탐구보고서가 있겠죠. 그래서 교과서 특에서게 어떻게 녹여지는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사회문제 이슈하고 연결을 좀 짓자고 했었는데요. 국제사회의 갈등과 협력이라는 단원을 학습했어요. 통합사회에서. 이런 통합사회가 있으니까 단원명 중에 국제사회의 갈등과 협력이라는 단원이 있어서 그거를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다고요. 선생님하고. 그러면서 최근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가 글로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탐구함.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질문이 들어가면서 호기심을 통해서 깊어지죠. 그러다가 결국 이론적 배경 및 탐구 활동에서는 경제안보를 우선시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게 됐고 경제학 강의라고 하는 장하준 교수의 책도 같이 한번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만의 이제 탐구가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서 특히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 추구할 때 전체적인 효용이 감소하는 재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모델을 국제관계에 적용하여 자, 결론은 포용적 세계화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다자주의 회복을 위한 강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함. 기가 막히네요. 그 내용을 학술제에 참여해서 뛰어난 융합적 통찰력과 협업 능력을 보여줌.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참 이게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게 너무 활동이 많고 아이들이 과도하게 막 이렇게 과열이 되어 있는 분위기에서는 애들이 바쁘고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명여고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체 구슬들이 잘 꿰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편승만 한다 그러면. 그래서 좀 되게 보기도 좋고 참여하기도 편하고 뭔가 이렇게 깔끔하고 단순하기도 하고 효용가치도 크고 1타 3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자,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1학기까지의 전체적 이 모든 과정들 도전 프로젝트는 1학년 때도 하고 2학년 때도 하고 다 할 거니까 그러다가 고3 1학기까지의 모든 내신과 활동을 잘 정리해서 원서 6장을 딱 쓰잖아요. 그때 이제 학종으로 당연히 쓰셔야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학생부 교과고 학생부 종합이고 이렇게 순수하게 학생부 교과, 순수하게 학생부 종합이 없습니다. 다 지금 와리가리 섞여 있어가지고 뭐 내신을 안 보는 전형도 없고 최저를 안 보는 전형도 없다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섞여 있는데 결국 원서 6장을 쓰시게 될 때 입학사정관이 우리 아이의 생기부를 보겠죠. 그 안에 내신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의 생기부를 입사관이 보는 그 시선에서는 무엇이 그토록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학업 역량이죠. 말을 멋있게 해서 그러는데 그냥 공부 잘하냐 이거예요. 국영수 내신, 통사통과, 진로 선택 과목, 이 융합 선택 과목들 잘 챙겼냐 이거죠. 공부 잘했어? 두 번째는 지적인 성숙도입니다. 공부 잘했어만 물어보는 전형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저것만 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점대 극상위권 때려서 결국에는 가천대, 숭실대 이런 데 갈 판이에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적인 성숙도는 질문의 깊이입니다. 아까 앞 페이지에서 이상적인 탐구보고서 세특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질문거리들이 좀 중간중간에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탐구의 진정성이 있는가, 진짜 궁금해서 한 거 맞음? 뭔가 결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2학년 때는 또 3학년 때는 우리가 선택 과목이라는 게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1학년 학술제를 통해서 또 도전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이제 마중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동 기제를 많이 남았는데 요 내용과
이 친구가 2학년 때 선택했던 선택 과목에 결이 맞춰져야죠. 아까 미디어를 했다가 언론을 했다가 정책까지 갔던 아이가 이걸 맞으니까 지금 한양대에서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근데 얘 따로 쟤 따로 쟤 따로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화 성장 과정이라는 이 멋들어진 말 속에는 선택 과목의 결이 맞아? 탐구 보고서가 계속해서 심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 맞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정 중에는 당연히 실패가 있겠죠. 동아리에는 꼭 XX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도전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혹은 도전 프로젝트는 뭐 혼자 할 수도 있으니까 학술제를 할 때에도 구성원 중에는 꼭 별로인 친구가 있다고요. 없으면 네가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실패를 통했으면은 실패를 통한 배움의 과정까지.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면접을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입시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이슈가 바로 면접입니다. 지난 주말에 최근 뉴스에서 지금 서울대, 서강대가 면접의 퍼센테이지를 5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30%였는데 50으로 늘리겠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내신이 9가 아니라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들어갈 거고 또 GPT 통해서 돌려서 생기부 쓰는 경우가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 보니 여기 너무 MSG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했는데 했다는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진위 여부를 가르겠다 면접을 통해서. 그런데 면접을 통해서 얼마든지 진위 여부 가를 거 확신하고 있는 거죠. 50%를 늘리겠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이런 우리가 전반에 걸친 우리 동명만의 프로그램에 아주 학년별로 예쁘고 아주 깔끔하게 착착착착착 했다 그러면 면접을 우리가 왜 못 봐요? 내가 했던 활동인데. 그렇죠? 주인공이 나니까. 이런 것들. 면접은 여러분 달변가를 뽑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했던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아이가 호기심이 느낀 부위가 어쩌다가 저 심화 과정에 됐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죠. 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명연구에서 들어가서 잘 활동을 하시게 되면. 자, 그런데 혼자라 그러면 너무 자신 없고 이번 생은 처음이고 고등학생도 처음이시니까 이거를 안 해봤던 건데 잘할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 이주아어학원의 SM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도움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교과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작성하게 될 때요. 또 학술제에서 이제 주제를 잡고 그런 탐구 보고서를 만들게 될 때 저희가 특별히 프로그램을 매니지먼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스페셜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SMP라고 얘기를 했는데 SMP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기부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학습에 대해서 일종의 학습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생기부를 작성을 하는 부분. 일단 첫 번째로는 재원생이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슬랙으로 신청하는데 학생이 해야 돼요. 왜냐면 학생하고 계속 소통할 거니까. 슬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저 뒤편에는 이제 피터 선생님이라는 분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인사해서 첫 번째 호기심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시작해서 선생님 저 생명과학 시간에 이러한 내용으로 궁금을 해서 주제 보고서의 주제를 이걸로 잡고 싶은데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독서와 토론 활동 심화가 들어가야 되니까 책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선택한 책이 적합한지를 한번 확인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는 탐구 보고서 작성을 하고 그 작성한 내용들을 피드백을 주거니 받거니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평가서를 작성을 하게 돼서요. 그게 아까 이상적으로 보여드렸던 바로 사탐 과목의 세특으로 고스란히 녹아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세특 부분 말씀드렸지만 학술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세특이라는 게 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영어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어, 수학, 통사, 통과 다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이거 언제 어떻게 하느냐 슬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주말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새벽에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역시 마찬가지겠죠. 추석 때 할 수도 있고 설에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실시간으로 답을 무조건 드리겠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거의 12시간 내에 무조건 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집요하게 계속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마감 날짜를 그렇게 여유 있게 주지 않으세요. 갑자기 통보할 때도 많기 때문에 과목별 마감 날짜에 맞게끔 아이는 급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시시콜콜 같이 상의하고 결정해서 제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꿀? 인정? 예. 무료입니다, 심지어. 재원생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동명여고 학생들은 이거를 정말 많이 활용하시면은 진짜 도움 되실 거예요.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시면은. 자,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그럼 내신을 이제 정량적 평가로 한번 돌아와서 자, 우리 성적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동명여고에 가서 1년 동안 내신을 쭉 받았더니만 우리 딸내미가 내가 내신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1, 2, 1, 1, 1, 1 끼가 나네. 2 하나 떴고 다 1이야. 대박 났네. 2학기 때는 111, 11인데 사회 과목 하나만 2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만점을 목표로 해야 돼요. 통사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그렇게 막 어렵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막 2개만 틀려도 등급이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얘는 너무너무 예쁘고 잘 만든 내신 성적을 만들었네요. 자, 그래서 전 과목 내신 평균을 봤더니 1.17등급 나왔습니다. 최상위권이죠. 그리고 국영수만 따졌을 때도 1.17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국영수가 다 1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 맞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학생은 국영수가 다 2예요. 1학기, 2학기가 국영수가 주요 과목이 다 2입니다. 그러다가 사회랑 과학 과목으로 갔더니 2, 1, 1, 1 했어요. 얘 성향 나오네요. 되게 성실한 애예요. 성실하고 되게 우직하고 막 열심히 하고 이러는 애인데 국영수가 왜 이가 나느냐? 중학교 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세련된 공부를 안 하고 내신에 매몰된 공부를 했다던가 선행을 많이 안 했다던가 나름대로 지는 했는데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동명여고 가서 국영수가 지금 2등급이 나와버린 겁니다. 근데 통사통과는 일종의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조금 열심히 했더니 그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교 과목을 봤더니 1.59예요. 근데 국영수만 봤더니 2.0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학생을 보면요. 얘는 약간 비슷하긴 한데 얘는 그래도 국수형에서 1이 하나씩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이 친구 두 번째 경우보다는 세 번째 경우의 친구가 실질적인 실력은 조금 더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얘가 모의고사를 더 잘 볼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전교 과목은 얘보다 좀 떨어져요. 1.65등급. 그런데 국영수만 따졌을 때는 1.67이라서 방금 앞에 있었던 학생보다는 더 잘합니다. 이런 성향의 학생은 모의고사를 방금 앞에 있는 친구보다는 더 잘 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얘가 수능 최저를 맞출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 대학에서는 이런 애가 더 유리해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번 시험을 이제 대비하는 데 있어서 통사, 통과가 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향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 뿐이고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중간고사가 5월 첫째 주인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전 교과목을 1등급 아니면 2등급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가 올 1등급 받으라는 얘기는 안 해. 근데 1등급 아니면 2등급을 섞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3이 떴다. 그러면은 이거는 빨간불 지대로 들어온 거예요. 3이 떴다? 진짜 이거 치명적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5등급제는 작년 한 해가 첫 해였고 입결이 없어요. 아직 입시를 안 치렀잖아요, 걔네가. 걔네 고작해봤자 고2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9등급제로 자꾸 환산을 해서 9등급제도였을 때의 얘는 몇 등급이야? 그럼 얘는 대학을 어느 정도 갈 수 있어?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고3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선배들이 걔네가 입결 치렀다고 해서 한 해 치른 거 갖고 데이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를 따지면 9등급 제도에서 입시를 치러보신 학부모 경험이 있으시면 아실 겁니다. 앞자리가 3이 떴어요. 3.54등급이다. 그럼 얘는 대학을 어디 갑니까? 당연히 인서울을 못 가죠. 앞에 3등급이 9등급 제도에서 떴다 그러면 3.54다. 그럼 여기 구간이 딱 뭐냐면 인가경입니다. 인천대, 가천대, 경기대, 수도권. 요 밑은 수도권 바깥, 여기는 수도권 안, 인서울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3.24등급이라는 9등급 제도의 요 기준은 5등급 제도에서는 2라는 숫자랑 맞아요. 근데 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2.167이 있잖아요. 그 여기 2.167이라는 애는 전체가 2등급이면 2.0이잖아요. 그 2.167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3이 떴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친구는 사실상 인가경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금.
그러니 뭐가 됐든 악착같이 2등급 안쪽으로 가야 인가경 위에서 바텀으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지 3이 떴다 그러면 진짜 약간 그 대수술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등급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방법도 차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전 과목 1등급 아니면 2등급 조금 섞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좀 목표로 잡아보자 이렇게 목표 설정을 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고교학점제에서 대입의 경쟁력은 당연히 3등은 빨간불, 1, 2등급을 도배를 해야 된다. 1등급이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동명여고 학생들한테 정말로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다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수능 최저를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학교 약간 성향이 수능 최저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동명여고 학생들이. 지금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학교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3월 모고 보고 중간고사 보고 6월 모고 보고 기말고사 보고 이렇게 1학기 여름방학 2학기를 쭉 지나고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모의고사가 별로 아웃 오브 안 중인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선배들 중에. 그리고 내신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못 가요. 다른 학교 설명회 때 제가 수능 최저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명은 이것을 굉장히 단도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자, 우리가 수능 최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었던 전형은 원래 수능 최저를 보지 않았어요. 대학들이. 내신하고 생기부만 잘 꾸리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2등급 받고 학술제 나가고 도전 프로젝트 하고 마중물 하고 발표하고 S&P 해서 2주와 5분에 도와준다니까 와리가리 하면 그걸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도가 바뀌고 있잖아요. 왜? 왜 그럴까요? 9등급이었던 게 5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9등급은 똑같은 큰 나무 막대기를 잘게 썰었어요. 잘게, 그쵸? 아주 예리한 칼로 싹싹싹싹 흑백 요리사의 무슨 셰프의 아주 예리한 칼처럼 잘게 썰어서 5개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1등급 구간이라는 애들이 아주 섹시하고 날카롭게 딱 요만큼 4%가 있었고 2%까지가 11%딱 있었는데 이걸 갖다 이제는 되게 두꺼운 도끼 같은 걸로 텅텅텅텅텅 해서 덩어리가 커졌고 뭉뚱그려지니까 이 덩어리 하나를 보고서 넌 도대체 머리가 어디고 꼬리가 어디야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덩어리 부위는 도대체 어디야?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대학에서 정원이 갑자기 늘어났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학의 입장에서는 다른 기준이 들어와야죠. 이거 갖고는 못 먹겠는데? 이거 갖고는 요리를 못 해먹겠어. 머리가 어디고 꼬리는 어디야? 야, 채 좀 갖고 와봐. 채칼 좀 갖고 와봐. 야, 이거 가로 썰기 좀 해봐야겠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만만한 게 뭐예요? 가장 정확한 게?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한날 한시에 보게 되는 수능이죠. 그쵸? 그거는 특목고고, 일반고고, 지방고고, 뭐 자사고고, 영재고고 할 것이 다 볼 테니까. 그러면은 보면 수능 최저에서 예를 들어 나 고대야 3합 6 갖고 와. 나 의대야 3합 4 가져와. 나 경희대야 2합 5 갖고 와. 이런 기준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내신에서 우리가 1.16 때리고 막 별짓을 다 하고 학원 보내고 해갖고 만들고 수능 체제를 2합 5를 만들거나 3합 6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수능 최저는 대학 선택의 열쇠예요. 요걸 안 갖고 있으면 이거 갖고 대학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두 가지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지난 주말에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가 서울대 서강대의 면접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얘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말 1학년 때는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1학년 다운 생기부를 만드시면 돼요. 억지로 진로라든가 학과하고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질문과 호기심으로 출발을 하는 전반적인 1학년 생기부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 어렵진 않죠? 그래서 지금 중요성은 내신,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고 면접까지 1학년을 위한 1학년 다운 생기부 만들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신이 5등급제로 됐고요.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다 다른 분이시고 저는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실 때는 종래에는 결국에는 좀 다른 해석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성적권대가 다 다를 테니까. 우리 딸내미가 본인 스스로가 동명 딱 가갖고 1에서 1.16까지 찍었어요. 1에서 1.16 최상위권입니다.
그러면 경쟁자가 누군가요? 1에서 1.6을 1.16도 아니야. 1.167 이렇게 찍었어요. 최상위권이 동명에서 최상위권. 그러면 일단 스카이를 노려야죠. 그렇죠? 그럼 스카이를 노리면 동명에서만 뽑는 건 아니니까 와 스카이 노리는 건 예일에도 1.16이 있을 것이고 이화 여고에도 있을 것이고 다른 지역군에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뭘 갖고 경쟁을 하죠? 내신만 갖고 경쟁을 안 하잖아요. 다른 책할 갖고 오려면 첫 번째 수능 최저. 너 동명에서 1.167이야? 너무 잘했네. 그런데 어때? 수능도 잘 보니? 당연히 다른 책할에서도 걸러내질 수 있어야죠. 그렇죠? 3합 6 가져올 수 있니? 한국사 필수 4야. 그리고 너의 생기부 동명에선 잘했겠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정말 자사고 아니면 과중반 이런 아이들하고 맞짱을 떴을 때 이 생기부가 객관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걸 증명해야겠죠.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잘했다고 해서 이게 다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걸 객관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이는 자기 생기부밖에 못 보고 학부모님께서도 자기 생기부밖에 못 보잖아요. 남의 집 생기부를 어떻게 봐요? 남의 학교 생기부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그리고 돈을 내고 뭐 몇백만 원씩 주고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생기부를 통해서 얘가 이 성적권을 통해서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객관적으로는 3합 6을 맞출 수 있느냐? 이 내신 성적에 어울리는 최저예요. 저 내신 성적이면 3합을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너무 답답한 게 저 정도 내신인데 2합을 맞추려고 하는 게 골 때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시면 진짜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은 경희대, 중앙대, 서강대, 학종으로 딱 바텀 넣고 위로 던지는 거죠. 그 스카이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입니다. 내신이 1.3 정도에서 1.6 정도에 걸쳐 있다. 1.5 정도에 걸쳐 있다. 여기가 가장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경쟁하는 학생들이 뭐 특목 자사고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경쟁을 할 거고 전국에서 그리고 특목이 조금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일단 첫 번째 경쟁 구간에서 가장 필요한 건 수능 최저죠. 당연히. 그럼 2하, 5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학종을 위해서 생기부를 당연히 챙겨야 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내 생기부가 영재고 애 생기부하고 맞짱이 되나?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구간은.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어차피 영재고랑 맞짱 안 뜨는데 그걸 왜 생각해? 맞짱은 얘네가 뜨는 거고. 그러면 얘는 뭐냐면 동명여고에서 과거 우리 학교 선배 중에 나랑 비슷한 내신의 등급인 언니가 학종으로 어느 대학을 합격했는지가 시나리오예요.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내신이 나온 것도 없고 하니까 이거를 볼 수는 없지만 내신이 나오면서 계속 결을 맞추는 거. 이 정도 내신이면 갈 수 있겠구나. 그럼 목표가 설정이 되니까 나 조금 더 올려가지고 생기부 요거 더 해갖고 우리 학교 선배들이 갔던 대학에 지원하면 난 합격각이구나. 요게 보이는 거죠. 왜 이걸 보셔야 되냐면 각 대학들은 입시가 끝나면 입결을 발표를 해요. 뭐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의 어떤 학과에 무슨 전형에서 합격했던 학생들의 내신의 등급이 몇 등급에서 몇 등급까지다라는 게 다 발표가 나오죠. 그런데 그거는 경희대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거지 해당 출신 고등학교가 특목고인지 영재고인지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가 안 뜨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한데 그럼 애가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1.67인데 여기 붙었네? 걔는 일반계가 아닐 확률이 높죠. 그런 좋은 대학교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학종이라는 건 붙어도 왜 붙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를 몰라요. 왜냐면은 내신이라는 거는 거의 비슷했고 서류라는 게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학교 선배들의 사례들을 굉장히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2, 3학년 갈수록 이것을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됐다 그러면 국민대, 순실대, 숙대 정도를 학종으로 바텀을 딱 안정으로 지원이 합격각, 무조건 합격각, 그리고 위로 던지는 거예요. 성대, 뭐 아니면 중앙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던지는 거죠. 자, 그런데 내신이 1.8에서 2.16이 나왔습니다. 2.16이면 이제 3등 거 아닙니까? 요렇게 걸쳐 있으면 여기가 뭐 인원수로는 가장 많겠죠. 이러다 보니까 추가 합격이 제일 많은 구간이 여기일 것으로 당연히 보시면 되겠고
이 친구들은 1순위는 무조건 내신입니다. 자, 그리고 2순위가 생기부가 아니에요. 2순위는 수능 최저예요. 자, 왜 생기부냐? 지금 이게 만약에 두 가지가 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전형이 우리가 한 가지는 아니니까 논술 전형도 있고 뭐 학정도 있고 학생부 교과도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으니까 요 정도 내신되는 친구들이 만약에 내신이 좀 저 정도에 머물렀는데 수능 최저를 애가 맞췄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냐면 교과로는 수원대, 을지대, 삼육대 정도를 바텀으로 안정 지원이 가능하고 위로 던지는 거고 학종으로는 인천대, 가천대, 경기대를 쓰고 위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생기부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는 생기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대학을 보세요. 여기 안정 지원인데 이 대학들이 무슨 생기부를 봐요 지금. 내신 성적을 보지. 그리고 교과를 만약에 가서 이게 더 던지겠다면 최저를 맞추면은 또 논술로도 쓸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전략을 그렇게 짜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아래요. 난리 나서 막 산 뜨고 막 이 뜨고 막 너를 띄고 난리 났네. 그러면 이 친구는 우선순위고 나발이고 뭐가 있나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체질 개선부터 하면 돼요. 체질 개선부터. 체질 개선이 뭐냐? 일단 공부할 줄을 몰라요. 근데 공부할 줄 모르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공부할 줄 모르는데 여기 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부할 줄 모르는다, 안다라는 지표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 중3 맞죠? 어제가 주말이었네요. 그제도 주말이었고 학원 안 가는 오롯이 학원을 가지 않는 어떤 날이 있을 때 여러분의 순공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순공 시간. 학원 숙제는 순공이 아닙니다. 학원 숙제는 순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너가 설계를 해갖고 내가 설계를 해서 내가 선택한 교재를 가지고 내가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는 그 순수한 공부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풀어요. 이주화에서 뭐 영어 모의고사를 풀 수도 있고 수학학원에서 수학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맞은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죠. 틀린 문제를 오답 정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오답 정리라는 게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방법도 되게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오답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답 정리를 하더라도 이상하게 하고 있을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영어에서 빈칸 추론 문제를 틀렸어요. 그런데 왜 틀렸어?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단어를 몰랐어, 엄마. 문장의 해석이 잘 안 됐어. 아, 너무 저질이다. 오답 정리가 아니에요, 그게. 더 딥하게. 어떤 문장의 해석이 안 됐어? 미안한데 그 문장은 몰라도 그 문제 풀 수 있는데. 그 문장은 네가 해석도 못했고 단어를 몰랐을 수는 있는데 그 문장을 해석 안 했어도 이 문제는 풀 수는 있었어. 왜냐면 그게 답 근거가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각도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타인이 이렇게 결정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항목 중에 본인에 해당이 되는 걸 쓰시오. 이렇게 하는 오답 정리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사유가 필요해요. 팔짱 끼고 계속 보면서 선택지 2번이 왜 안 되는 거임? 나는 되는 것 같은데 지들끼리 안 된다고 난리 났음? 가스라이팅 아니야? 왜 3번임? 진짜 이해 안 감? 계속 딥하게 보고 사진 찍어서 GPT에 돌려볼 수도 있고 집요하게 다시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게 진짜 찐 공부 맞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풀고 틀렸을 때 그것의 오답의 과정들을 제대로 추론하는 거 얼마나 지루하고 시간 많이 걸립니까? 딱 듣기만 해도 벌써 질려버리겠네. 그러나 이것이 찐 공부다. 그러니 순공 시간이 어때요? 학원을 안 간다면 국영수 해서 주말에 5시간 정도를 해야 최상위권에 들어간다는 평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만의 단어장도 없어. 영어를 하는데 시중에 있는 단어지 학원에서 보는 것만 그거 외우기 바빠 죽겠어. 그래서 내가 독해를 푸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여기 위에 있지만 안물안궁이야. 문제 풀고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X, 다음 페이지. 돈만 계속 쓰는 거야. 그냥. 약간.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체질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SMP 중에 왜 학습 가이드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걸 여기서 해결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데이터가 아예 없잖아요. 애들이 시험을 본 게 없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 보고 6월 달에 슬랙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과목별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줄 건데요.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신청도 안 해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 애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는 애들은 너무 잘 해가지고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막 10점, 15점씩 올라가지고 애가 그러니까 어머님들 여기 계시지만 아버님들도 계시지만은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어. 너네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엄마 아빠가 그렇게 결과만 좋게 원하지 않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니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막 영어를 1등급 받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아 사실은.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원하시는 거는 얘가 지금 조금 부족하고 어떤 건 힘들어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점수 올리고 그래서 엄마 좀 해볼만 할 것 같아. 조금 점수 올리니까 엄마 힘들긴 한데 나 더 열심히 해볼게. 그래서 진짜 무슨 기생충 마냥 0.01등급 올려서 성장하는 거 보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아닌데 뭐 있습니까? 그냥 운이 좋아서 어느 날 툭 떨어진 1등급을 걔가 받으면 그게 행운입니까? 불행입니까? 엄청난 불행 아닙니까? 운이 좋아서 대학에 붙다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원하는 거라서 이 과정은 그걸 하겠다는 거죠. 속도를 좀 높이지 않고 속도를 딱 멈춘 채 이 작업을 하는데 실제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박땡땡 양, 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2027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가 50%, 연세대가 40%, 고려대, 시립대, 외대가 50% 이렇게 면접의 퍼센테이지를 늘리겠다라고 지난 주말에 뉴스 발표가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도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이 내용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뉴스 얘기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바로 주말에 또 넣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2027 대입 대학은 면접으로 진짜를 가려내겠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벌써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 이름들 보시니까. 이유는 1.17등급하고 1.33등급 이 친구들의 내신이 애매하잖아요. 5등급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두탁한 도끼로 가르는 바람에 애매해서 매끈해진 또 생기부가 있어. AI가 있다 보니까 GPT 돌리고 제미나이 돌리고 해서 아주 그냥 끼깔나요. 어떻게 도려내느냐. 진짜로는 면접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활동 기획, 논리적인 구조, 탐구 과정, 자기 언어로 자기가 체화를 해서 발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접의 반영 비율이 올라갔고요. 결국 생기부 진위 여부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걸러내겠다. 자신만만하게 50%, 40%, 50%로 비율을 확 올려버렸죠. 자, 그러니까 달변가를 뽑는다. 매끈해진 AI의 어떤 손길이 닿은 생기부를 잘 만든 걸 보겠다가 아니라 마지막 저 관문까지 통과해야 되는 상황. 근데 뭐죠? 본질에 찐이면 됩니다. 진짜 참여해서 진짜 만들면 되죠. 그 정도 노력을 갈아 넣어라. 활동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대학교와 아까 경희대학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존에 있었던 학생부 종합전형은 중앙대는 이 두 가지 전형이었어요. 융합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 이게 학종의 전형의 100%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융합형의 이름과 탐구형의 이름을 보시면 답이 있으세요. 융합형은요. 학업 역량을 50%를 봐요. 그리고 진로 역량을 30%를 봅니다. 그런데 탐구형 인재는 학업 역량을 50이 아니라 40%를 본대요. 조금 줄었죠. 그리고 대신 진로 역량을 헐 50%나 보겠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학종이고 같은 과를 뽑더라도 이쪽 문으로 들어와 저쪽 문으로 들어와 문을 따로 열어놓았는데 학업 역량을 많이 보는 전형은 일반계 애들 들어오라는 전형이에요. 그리고 학업 역량보다는 진로 역량을 더 많이 보는 전형은 아무래도 활동이 더 우수했던 과학 중점반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과학고 아이들이라든가 들어와. 그래서 내신의 등급이 당연히 얘네가 더 낮아요. 일반계 애들은 1.6에서 1.7등급 정도 돼야지 우리가 이 중앙대에 붙게 되는 것이고 이해가 가시죠? 근데 학생부 종합이잖아요. 최저가 없었단 말이에요. 최저가 없이 이렇게 뽑았어요. 괜찮죠? 근데 신설 전형이 생겼습니다. 일단 1차 서류 100%를 뽑겠대요. 그런데 전체 정원에 5배수를 먼저 선발해버려요. 정원이 10명이면은 당연히 50명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100명이면 500명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 들어와. 다 들어와! 해서 뭘로 걸러낸다? 면접으로. 그런데 지금 2차에서 면접으로 걸러내겠다고 하고 면접이 30% 들어간다고 했는데 앞서 엊그저께 발표한 자료 보니까 아까 보셨죠? 시립대까지 50%를 늘리고 있는 거. 자신만만해요.
대학은 걸러낼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걸러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전형은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이름이 중앙대잖아요. 3합6 갖고 오래요. 3합6. 3합6이라는 건 모의고사를 봤을 때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무조건 2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탐구가 하나 들어가겠죠? 물론 국영수로 저는 3합을 맞추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또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영수로 누가 3합을 맞춰요? 굉장히 드문 예시고 국영수 중에 자신 있는 과목 2개 그리고 탐구에서 선택해서 3합6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3합6이 만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능의 난도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뉴스를 들으셨죠? 제가 가르쳤던 많은 학생들 중에 물론 잘한 아이들도 있지만 내외등 모의고사마다 2등급은 자신있게 치를 수 있었던 애들이 한 개 차이로 78점 맞아가지고 3 떨어진 애들 은근히 있어요. 최저 못 맞춰갖고 나가리 된 애들도 많습니다. 그날의 그 최저라는 것은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현역이잖아요. 현역이 수능을 보는 건 세계 최초고 그날의 난도도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국어 난도 장난 아니라고 들어보셨죠? 수학은 뭐 말고 탐구는 난이도에 따라서 사실은 다 맞아야지 확실한 1등급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회탐구 과목들도 많이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입시라는 게 진짜로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멘탈을 부여잡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원서를 3학년 1학기 딱 지나고 쓴단 말이에요. 6개를. 그러면은 우리 동명 애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원서 다 썼지.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고3의 학업 분위기라는 것은 개판 그 자체예요. 진짜로.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공부 안 해요 애들이. 그런데 최저를 꼭 필요로 하는 학생이 소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입시가 바뀌어서 많은 학생들이 있겠지만 체감을 못해요. 왜냐면 너무나 전력질주에서 달려왔기 때문에. 자 이제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이 수시에서는 들어가고 2학기 때는 현역이면 안 들어가거든요. 재수를 하면 3학년 2학기 내신도 나중에 들어갑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다 내려놓은 거지.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와 이거는 학교가 개판이고 분위기도 형성이 안 되고 3합을 어떻게 맞추지?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도 약간 아우 나도 힘들다 이제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진짜로 많습니다.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수능장까지 멘탈을 딱 지키고 끝까지 가져가서 이거를 치러내게 되느냐 시험장에 걔를 그 가방 메고 올라가는 그 딸내미의 뒷모습을 우리가 보는 그 순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논술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채점 결과 가채점을 했더니 최저를 못 맞췄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또 안 간대 그 시험장에. 왜냐면 가채점 결과 최저를 못 맞췄는데 내가 무슨 바람잡이도 아니고 그 대학 가서 모멸스럽게 굳이 논술을 봐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너무 작년에도 너무 많이 봤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나중에 가채점이 아니라 진짜 성적표가 나왔더니만 최저를 맞춘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지인 중에. 제가 얘기했어요. 언니 뭐가 그렇게 급하고 중요해서 논술고사장을 안 갔어? 무슨 다른 스케줄이라도 있었어? 뭐 이제 와서 무슨 성형수술 날짜라도 잡았어 걔가? 남자인데? 왜 안 갔어? 그날 아니면 걔가 그 대학 가서 그 교수들이 낸 시험 문제를 언제 또 접해? 재수를 할 수도 있고 안 가겠다는데 어떡하니? 와 씨 그거 갔으면 이번 연도 같은 작년 같은 경우 최저 맞추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입시라는 게 정말 그 태도가 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절감을 했어요. 2학 다 원서 썼고 했으면 마지막에 합격자 발표 나오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 생각보다 호흡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 순간까지. 그래서 수험생도 참 힘들고 학부모님들도 참 어려우신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둘 다 끝났는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이가 갈려요. 마지막 둘째 녀석 고3 때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자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고 신설 전형에서는 역시나 수능 최저가 이렇게 있고 우수 일반계 학생들 들어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목고나 영재고 과학고 애들은 수능을 못 봐요. 걔네는 교과과정 안에 수능 공부를 시키지 않아요. 영재고 과학고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을 위한 전형으로 열어놓은 게 아니라 동명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최저 맞추는 똑순이들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와. 뽑아줄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능 최저가 얼마나 굉장히 꿀팁 같은 날카로운 나만의 착장된 무기가 될 수 있는지가 또 한 번 보여지는 경우입니다. 경희대도 마찬가지죠.
경희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없었던 면접형이 있었는데 신설이죠. 서류형이 생겼고 자 일단은 서류평가 100%로 하고 수능 최저 경희대니까 2합 5 가져오래요. 그리고 의대나 약대가 있잖아요. 경희대는 자 여기는 3합 4를 가져오래요. 3합 4 1, 1, 1, 2 이거 갖고 오래요. 남다르다 역시 2, 2? 나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빡셉니까? 한국사 5등급 이상 갖고 오라 그러고 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를 뭔가 걸어놨다는 얘기는 일반계 학생들 중에 서류가 빵빵하고 그리고 또 내신도 어느 정도 좋았으면 하지만 무엇보다 수능 최저. 왜냐면 경희대가 의미 있는 발표를 했는데요. 학생부, 즉 생기부에 있는 학생부의 내신 있잖아요. 이거를 성취도만 반영하겠대요. 1.16등급, 2점 몇 등급이 아니라 A등급 이 표기만 가져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완전히 극상위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서류 활동이 풍부하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객관화된 너의 성적이 증명이 되면 나는 내신을 그렇게 까탈스럽게 보진 않겠어. 이게 이거 전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해가 가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새로운 전형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그래서요, 우리 동양여고 학생들은 일단 첫 번째 목표는 1학년이 쫙 지나고 나서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여러분의 내신 성적은 1.33 안에 들어오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최상위권의 증명일 거예요. 1.33등급. 1.33등급에 들어가는 동양여고의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십니까? 10명 조금 넘나? 이 정도라고 예상을 해요.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도 이게 5등급인데 5, 1등급 나온 애들이 예년보다 많지 않나? 그게 쉽지가 않아요. 대학도 알아요 이제. 그래서 5, 1등급 받는 애들은 그렇게 별로 없고 2학년 되면 더 심해지죠. 선택 과목은 모집 단위도 적으니까 해당 과목의 선택을 모든 애들이 다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을 따기가 당연히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1학년은 마지막에 1, 2학기 다 해갖고 1.33등급 이 정도까지 따야 되고 이거는 누가 한다?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서 성취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과목별 기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 그런 것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사수하셔서 확보하셔가지고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를 보셔야죠. 좀 더워? 바람이 너무 즉각적으로 그렇죠? 잠깐만 꺼줄게. 그 자리가 그렇다잉. 건조하게. 그래서 여러분 과목별 기출문제를 반드시 확보하셔서요. 패드에 저장을 하시거나 하시고 학원에만 이렇게 매달리시고 학원에 맡겨놓았다고 해서 학원이 이렇게 등급 그렇게 만들어주는 곳 아닙니다. 그 착각이시고 정말 거짓말이에요. 이주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본인들이요. 기출문제를 계속 보셔야 돼요. 시험 대비를 하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 학원에서 지난번에 이 문제가 문법으로 나온다는데 문법 어떻게 나온가? 이 문제가 그 문제야? 계속 매칭을 하는 거를 중간고사 내내까지 해야 되고 기말은 또 기말대로 해야 돼서 2025년도 1학기 중간고사 모든 과목의 기출문제 다 확보하시고 가능하다면 2024년도 문제도 확보하셔야죠. 1학기 중간고사. 왜냐면 범위가 거의 비슷할 거니까. 특히 통사 통과. 범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교과서도 똑같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셔야 돼요. 불법은 안 되고 누구 피해주는 거 안 되지만 언니들 정말 모든 걸 다 해야 돼. 그래서 학원에 10시에 끝나잖아. 집 가는 거 아니야. 시험 기간은. 못 읽어요. 어디 가겠냐. 스카 가야지. 학원 10시에 끝나면 집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특히 첫째 자녀분이신 분들 그리고 혼자이신 분들은 우리가 이 학업의 양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당연히 없죠.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중학교 때보다 많이 하는 건데 나 자신아 기특하다 막 이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고등과정에서는요. 시험 범위를 이렇게 한 번 쭉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3번, 4번을 각도를 달리하면서 하는 거고 계속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컨디션 관리 얘기를 하시는데 컨디션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컨디션 관리를 왜 해요? 그러니까 잠은 자야죠. 잠은 6시간 이렇게 확보를 해놓은 게 중요하지만 시험 기간이 도래할수록 당연히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갈아 넣어야 돼. 진짜로. 주말에
가족끼리 식사도 하시는 거 아닙니다. 시험 기간에는. 빨리 먹여서 빨리 보내시고 빨리 재우고 그리고 여러분들 엄마가 주는 비타민, 홍삼 입에 다 털어놓고 진짜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셔야지 돼요. 잠도 막 깨워가면서 여러 가지를 하셔야죠. 자, 이건 여러분의 몫인데 모의고사는 학부모님의 몫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역이고 지금 이 트랙에서 뛰기 바쁘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이 친구가 모의고사까지 다 관리가 될 수 있냐면은 그렇게 아이의 머릿속에 회로가 굴러가진 않거든요. 근데 모의고사가 물론 3월에도 보고요. 또 6월, 9월, 10월 이렇게 보게 되는데 6월 모고는 서울시 교육청은 안 보기로 돼 있어서 6월은 모의고사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시험이 아니고요. 3월은 너무 쉬워요. 그냥 첫인상 같은 것뿐이지 그렇게 끝까지 가는 시험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마지막에 보는 1학년의 마지막에 보는 10월 모고가 좀 의미 있는 성적일 텐데 그때 이렇게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국어가 98%, 수학이 98%, 100분위에서 영어는 100점 만점에 100점. 왜냐면 고1 거니까. 내가 고2 거만 이렇게 쓰면 에바지. 근데 고1 거니까. 왜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동명에서 이렇게 나왔다. 먹어주는 거죠. 이 정도면 만약에 이런 결과가 모의고사 나왔다 그러면 저는 엄마 누구시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엄마 어떤 분이시니? 엄마 장난 아니다. 엄마 장난 없어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애가 혼자 맡기면 이거는 할 수 있는데요. 모의고사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름방학 이후로 설계를 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모고가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죠. 그리고 아까 SMP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업에 대해서 아이들 같이 공유해주는 가이드 해준다고 했는데 일단 아이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 분석해서 학습 문제점 파악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동명이가 성적표를 한번 까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봤으면 이걸 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나의 이 96의 시험 성적표를 갖다가 타인에게 오픈한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걸 보여주는 거야. 거의 마찬가지. 그러니까 눈물이 광광 쏟아지고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그리고 문제점 파악하는데 또 약간 뼈 때려. 이러면 또 되게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스크래치 나고 긁혀요. 하지만 굴욕을 참아내고 이것을 하시면 1대1로 일단 대면을 해서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요. 그리고 슬랙으로 주거니 받거니 자료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면을 한 2, 3회 정도를 더 하면은 더 이상 대면을 안 하고 슬랙을 통해서 매일같이 학습에 대한 얘기들을 애들이 올리는데 이게 한번 물 타잖아요? 수학여행 갔다 온 날도 하고 앉았고 막 추석도 하고 있고 막 하루도 고르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취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이렇게 해놓잖아요? 1학년 때? 2학년 때는 안 해도 돼요. 이제 방법을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기부 관리만 받으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적에는 밥만 잘 먹어도 약만 꿀꺽 잘 삼켜도 칭찬받고 예쁘다 그러고 너무너무 윙크만 해도 막 칭찬받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게 그냥 칭찬은커녕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막 자꾸 뭔가 충고받게 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특히 여학생들은 정말 어머님의 영향력, 아버님의 말씀의 그 한마디 영향력을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받아요.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작은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끝까지 가져가는 에너지가 비로소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그런 어떤 전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석해 주실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동명여고의 최상위권을 위한 프로젝트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도전 프로젝트예요. 해당되는 동아리, 교지신문부 같은 데 들어가서 활동 같이 하시고 정법, 2학년 때 정법 심화 수업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법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용에서 여론조사하고 학문적 엄밀성 탐구해서 미디어 여론조사를 통해서 심화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술제, 아까 10월 달에 있다라는 학술제에 미디어와 지방행정 이런 내용들을 이제 PPT를 작성을 해서 발표하고 질의응답 받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러고 나서는 완성해서 은평구의 정책 제안에서 이제 지역사회랑 연동짓는 작업까지 하는 거예요. 학교 내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학교 외적인 그 지역사회랑 연계를 하셔야 되는데 요게 조금 약해요,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코칭을 해드리면 할 수 있고 실제로 선배들도 했어요.
예를 들어 충암고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그 예산도 잡혀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숭실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아는 학교들은 그런 걸 아예 학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학교들은 아예 그렇게까지는 안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까지를 같이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볼 수 있고 최상위권. 아까 보셨잖아요. 내신이 이러면은 생기부고 나발이고 내신이나 똑바로 하고 최저 맞추고 이러면 되는 거고 최상위권은 경쟁을 누구랑 하는지를 인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을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부모님과 함께 만드는 슬기로운 학교생활. 우리 학교 선생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내신 대비 하시고요. 또 10월 모고를 위해서는 학부모님께서 여름방학 이후부터 설계를 제대로 잘 짜주시고 자, 그리고 수행평가, 탐구보고서 꼼꼼하게 디테일 잘 잡아서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직후에 딱 2주 동안 거의 임팩트 있게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대로 잘 맞춰서 진행을 하신다면 우리 동명의 슬기로운 동명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PPT는 여기서 마쳤고요. 학교생활 가이드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명.